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인의 한이설인 이야기를 전하는 한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없어진 줄만 알았던 아들이 남편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대감이 돼서 찾아왔다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죠. 한양 북쪽 청계천이 굽이쳐 흐르는 작은 고을, 겨울 끝자락에 매서운 바람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 한씨 부인의 집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흰 종이로 만든 상여가 마당 한복판에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는 곡소리와 향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한씨 부인, 본명 김정숙은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아한 미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밤새 흘린 눈물로 부어올라 있었고, 남편을 잃은 슬픔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상객들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도 더 반복했을 것입니다.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았고, 손은 떨려서 저를 제대로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 한규석은 사흘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다던 그가 해질 무렵에는 고열에 시달리더니 밤이 되기도 전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역병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을 데려가니 한규석은 고을에서 존경받는 선비였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을 하지는 못했지만 학문이 깊고 인품이 바른 것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는 고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선비들, 상인들, 심지어 멀리서 온 친척들까지. 하지만 김정숙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20해 전 똑같은 역병으로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정숙이 28살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하던 시절이었지요. 아들의 이름은 한도영이었습니다. 예쁘고 총명한 아이였는데 왼쪽 목덜미에 점 3개가 나란히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린 표식처럼 또렷하게 박힌 그 점들을 볼 때마다 정숙은 이 아이가 남다른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2살 되던 해에 역병이 돌았고 어린 도영이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슬픔을 20해가 지난 지금도 정숙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 정숙은 한동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상심이 너무 컸던 탓이었지요. 그래서 한규석과는 끝내 다른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평생 그들 부부에게는 한이 되었습니다. 장례식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정숙은 기계처럼 절을 받고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예의는 차릴 줄 아는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상객들은 이미 돌아갔고 가까운 친척들만이 남아서 마지막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피곤해 지쳐 잠깐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런 시각에, 그것도 이렇게 성대하게 누가 찾아올 리가 있었을까요? 마님, 바깥에 웬 관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인의 급한 목소리에 정숙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관원이라니?
남편의 장례식에 관청에서 사람이 올 이유는 없었는데 관원이라고? 누구인지 알아보았느냐? 예, 그런데 아주 젊은 분이시고 수아들을 많이 거느리고 오셨습니다.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정숙은 서둘러 옷매를 다듬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친척들도 호기심 어린 얼굴로 따라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정말로 화려한 행렬이 서 있었습니다. 앞뒤로 호위무사들이 늘어서 있고 그 가운데에는 말에서 막 내린 젊은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 중반쯤으로 보였고 키가 훤칠하며 눈매가 예리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법 높은 벼슬을 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그 남자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그 눈매와 코의 선이. 젊은 관리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한규석 선생의 부인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도현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도현이라. 정숙은 그 이름을 곰곰 생각해 보았지만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한규석 선생과는 관청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소식을 늦게 들어 이제야 조문을 오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말은 예의 바르게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관청 일을 하는 사람과 교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남편이 그런 분을 알고 지냈다니. 네. 가끔 문서 정리나 자문을 구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의 눈은 자꾸만 그의 목 부분으로 향했습니다. 상복 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목덜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지만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은 간단한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상하게 어수선했습니다. 뭔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잠깐만요. 정숙이 급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이도현이 돌아서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나고 자라셨는지 묻어봐도 될까요? 저는 한양 남쪽에서 자랐습니다. 왜 그러신지요? 대답은 했지만 어딘가 머뭇거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면서 이도현의 목덜미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보았습니다. 왼쪽 목덜미에 나란히 박힌 점 3개를.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해 전 잃어버린 아들의 표식, 그 또렷한 점 3개가 그대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형아, 내 아들. 정숙의 입에서 간신히 흘러나온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그 말을 듣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한규석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호위무사들도 재빨리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구독과 화면 터치 톡톡 2번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한국인의 한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시청 감사 인사를 답글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정숙이 다급하게 뛰어나갔지만 이미 일행은 말을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발굽 소리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분명히 보았는데, 분명히 똑같은 점이었는데. 정수가 왜 그러느냐?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타오르는 모성애의 불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가슴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신 곁에 앉아서 밤새도록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도현이라는 그 젊은이, 나이를 계산해 보니 22살 정도였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도영이가 살아있다면 바로 그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점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박힌 점 3개.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아들 도영이는 죽었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시신을 확인했고 직접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20해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역병이 돌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시신들을 제대로 구별하기 어려웠던 때, 혹시 그때 착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 젊은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에는 반드시 그 이도현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겠다고. 장례식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남편 한규석은 조상들이 잠든 산으로 떠났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떠나보내면서도 마음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앞으로의 일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고 의지할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곧바로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혹시 이도현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나 문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서재를 뒤져보았지만 이도현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관청일로 알고 지냈다면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정말 남편과 아는 사이였을까? 의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동네 안악들을 만나 이도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라고 하니 아마도 멀리서 온 사람인 것 같다는 추측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정숙은 이도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이도현 대감 말씀이세요? 요즘 한양에서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지요. 어떤 분인가요? 젊은 나이에 벼슬도 높으시고 재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능 세력과 손을 잡고 큰 사업을 하신다나요?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아세요? 한양 서쪽에 큰 저택을 지으셨다고 하던데 자세한 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적은 정보였지만 그래도 실마리는 잡은 셈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음을 다잡고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된 정숙이 혼자서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목적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이라니. 사람들이 알면 미쳤다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
정말 한양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야겠다. 꼭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지만 위험합니다. 부인 혼자서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조심스럽게 다녀올 테니. 결국 정숙은 믿을 만한 하인 한 명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20해 만에 되찾을 수도 있는 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한양까지의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겨우 도착한 한양은 정숙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번잡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크고 작은 집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곳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인가?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곳을 다니며 이도연에 대해 물어보았고 마침내 그의 저택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쪽 끝자락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의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도현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커다란 대문,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보통 집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과연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당신이 제 잃어버린 아들인 것 같다고 말할까? 그러면 미친 여자 취급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도현 대감께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남편의 장례식에 조문을 와주셨는데 잠시 후 문지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대감께서 만나보겠다고 하십니다. 드디어 이도현과 다시 만날 때가 온 것입니다. 정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그가 자신의 아들일까? 아니면 그저 닮은 남남일까? 대문을 들어서니 정말로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채의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곳곳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 정도라면 정말로 부유한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받은 정숙은 이도연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타났습니다. 낮에 보는 그의 모습은 또 달랐습니다. 더욱 단정하고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낯설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지요? 실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입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쉽게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릴 저 기억이 있으신지요? 어릴 적 기억이라니요? 2살쯤 되었을 때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이도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왜 그런 걸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정숙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은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부인, 혹시 저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목덜미에 있는 점 3개. 그것은 제 아들만이 가지고 있던 표식입니다. 이도현이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숙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어린아이의 초상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 도영이의 초상화입니다. 2살 때 그려준 것이에요. 이도현이 그 초상화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초상화 속의 아이는 분명히 어린 시절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숙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로 만든 장난감이었습니다. 도영이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준 거였어요. 이도현은 말없이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저는 이도현입니다. 김선비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수 없겠습니다. 부탁드리니 돌아가 주십시오. 이도현은 냉정하게 정숙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뜰 안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나, 왜 나왔느냐? 방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잖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이는 이도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본 순간 정숙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의 아들 도영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마침 한 늙은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이도현의 아들을 치료하러 온 듯했습니다. 대감,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병은 혈맥병이라고 하는 희귀한 병입니다. 혈이 맞지 않아 생기는 병이지요. 혈맥병이라니요. 정숙도 모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의원이 정숙을 바라보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네, 아주 드문 병입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병인데 같은 혈맥을 가진 사람의 피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혈맥이라니요. 네, 직계 가족, 특히 부모나 조부모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의원이 말을 멈추고 이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모계 쪽의 피가 더 효과적이지요. 정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도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저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면, 자신의 피로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조모의 피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조모라면 더욱 좋지요. 하지만 이 아이의 조모는 저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잠깐요. 정숙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만약 제가 이 아이의 조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치료가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의원이 이상한 얼굴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제 아들이고 이 아이가 제 손자라는 것을.
이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은 시험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제 피로 아이를 치료해 보는 거예요. 부인,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혈맥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맞다면 맞다면 아이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보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도현이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왜 말리십니까? 혹시 정말로 저를 아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이도현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로. 기침. 아이가 위험합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도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아들이 위험해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정숙의 간절한 눈빛을 본 이도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숙은 이도현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이도현의 집 사랑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과연 내일의 시도가 성공할까? 그리고 정말로 그가 자신의 아들일까? 한편 이도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촛불을 켜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도현에게는 어렴풋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따뜻한 품에 안겨 있던 기억,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여인의 기억. 하지만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로 그 여인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던 이상한 친근감, 그리고 그녀가 내민 초상화와 장난감을 봤을 때의 그 묘한 기시감.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이도현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실을 확인해 보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해서 장례식의 소란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20해 만의 재회일까? 아니면 그저 착각일까? 그리고 어린 아이의 생명은 구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운명적인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던 그날 아침, 이도현의 저택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든 사이 이도현은 서재에서 촛불을 켜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그 여인이 보여준 초상화, 그리고 나무로 깎은 작은 장난감. 보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틀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이도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떠오르는 신진 관료, 신흥 세력과 손잡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성공한 남자. 그런 자신이 어떻게 시골 선비의 잃어버린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들 민희의 병이었습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고 마지막 희망이라던 한양의 명의도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혈맥병이라는 희귀한 질환, 같은 핏줄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병 때문에 6살 난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이도연은 정숙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모습에서 이도연은 또다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니, 부인께서는 잘 주무셨습니까? 어머니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것을 깨닫고 이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지금 어머니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실수였습니다. 실수일까요?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거든요. 그때 의원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대감, 민희 도련님이 위험합니다. 둘은 급히 민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희, 할머니. 할머니가 오셨어요. 따뜻한 할머니. 정숙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신기하게도 민희의 열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열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까? 네, 분명히 부인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도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맥이 통하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로 이제 믿으시겠어요? 제가 정말로 당신의 어머니이고 이 아이의 할머니라는 것을. 하지만 이도현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20해 전 죽었다고 여겨진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부유한 신분이 되었을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숙은 이도연의 과거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저택 곳곳을 둘러보면서 대감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저택을 소유하고 계시니까요. 몇 년 전이라고요? 그럼 어릴 때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건 대감께서 말씀을 잘 안 하셔서 다만 아주 어릴 때 기억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네, 열병을 앓으신 후로 어린 시절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고, 그래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도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더군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해 전 역병. 그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혹시 도영이는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은 것은 아닐까요? 이도연을 다시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정말 없으신가요? 네. 6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름도 절에서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가 기억을 잃고 떠돌다가 절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절에서요? 네, 명산 큰 절에서.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게 10살 무렵이었거든요. 정숙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20해 전 역병이 돌 때 아들이 죽은 것으로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기억을 잃고 떠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럼 도영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나요? 절에서 글을 익혔고 스님의 소개로 한양에 올라왔습니다.
운이 좋아 신흥 세력의 눈에 들었고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뭔가 빈 구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뿌리를 모르니까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빈 구멍을 제가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부인, 도형아, 엄마가 왔다. 20해 동안 너를 찾아다녔단다. 이도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그때 정숙이 다시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어제 보여준 것 외에도 더 많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 좀 보세요. 작은 은팔찌, 명주실로 짠 베넷 저고리, 그리고 탯줄을 말려 만든 부적, 모두 갓난아기 때의 소중한 유품들이었습니다. 이 은팔찌에는 도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베넷 저고리, 제가 직접 지은 것입니다. 이도현이 그 물건들을 만져보는 순간 뭔가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애잔함. 이상합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그것이 바로 모자의 인연입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로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집사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대감, 큰일입니다. 미니 도련님이 셋은 급히 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더욱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겠네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혈맥이 맞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도현은 갈등했습니다. 아직도 그녀가 정말 어머니인지 확신할 수 없는데 이런 위험한 시도를 허락해도 될까요? 하지만 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시지요. 의원, 그럼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시술입니다. 의원은 조선시대의 의술에 맞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혈맥 치료라는 것은 실제로는 정숙의 피를 뽑아서 미니에게 수혈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매우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부인의 팔에서 피를 뽑아 그릇에 담은 후 약초와 함께 끓여서 미니 도련님께 먹이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이 뽑아야 하나요? 상당히 많이. 부인께서 기절할 정도로.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손자를 살리는 일인데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건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원은 정숙의 팔에서 조금씩 피를 뽑아냈습니다. 정숙은 점점 창백해졌지만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피가 담긴 그릇은 특별한 약초와 함께 끓여졌고 그것을 미니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니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니,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숙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니야,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하지만 정숙은 너무 많은 피를 뽑아서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도현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또다시 어머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도현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을 빨리 침상으로 옮겨야 합니다. 며칠 동안 정숙은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도현은 밤낮으로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한편 이도현은 비밀리에 한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현대적인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은 없었지만 사주를 보거나 관상을 통해 혈통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역술가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대감께서 왜 이런 일을?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도현은 자신과 정숙, 그리고 미니의 머리카락을 몰래 모아서 역술가에게 주었습니다. 사주와 머리카락의 기운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역술가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세 분 모두 같은 혈맥입니다. 특히 대감과 그 부인은 확실히 모자 관계입니다. 확실합니까? 99% 확실합니다. 이런 일치를 보인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도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확실하다니. 한편 정숙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미니도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혈맥 치료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이도현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도형아, 죄송합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을. 괜찮다. 엄마도 이해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건 나도 알고 싶구나. 그때 집사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감, 명산 큰절에서 스님이 오셨습니다. 명산 큰절에서요? 바로 이도현이 어린 시절 자랐다던 그 절이었습니다. 늙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도현을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도연아, 잘 있었구나. 스님, 어떻게 이곳까지? 너의 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스님께서 우리 도영이를 키워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스무해 전 역병으로 정신을 잃은 채 절 앞에 쓰러져 있던 아이를 구했지요.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지. 내가 몇 달 동안 열병으로 고생했었다. 거의 죽을 뻔했지.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더구나. 그럼 정말로 우리 도영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이는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모두 잊어버렸지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해 전 역병 때 도영이는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로 어딘가로 떠내려갔고 그것을 절의 스님이 구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찾게 되었는지. 정숙과 이도현은 그간의 일들을 스님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에서의 운명적인 만남부터 미니의 병 치료까지.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로구나. 부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제야 제 뿌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지금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흥 세력과 연결되어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중요할 뿐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조선 중엽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권력 다툼이 치열했고 이도현과 같은 신흥 세력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감, 큰일입니다. 관청에서 조사관들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 대감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즉시 출두하라고 합니다. 이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치적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는 아마 한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 돼. 하지만 가족이잖니. 함께 이겨내야지. 이도현은 감동했습니다. 20해 만에 찾은 어머니가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도현의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 잡혀가고 있었고 그의 재산도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니. 할머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 미나.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정숙은 이도현에게 말했습니다. 도형아, 만약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우리 고향으로 가자. 고향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 이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야.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한양의 생활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가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도현의 정치적 후원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이도현, 자네 운이 좋군.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를 조사하던 관리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어. 그리고 새로운 관리는 우리 편이지. 이도현은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도현은 정숙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불안한 삶이 지겹습니다. 그럼 그만두면 되잖니. 하지만 민희를 위해서라도. 민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이야. 재산이 아니라. 이도현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머니 말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며칠 후 이도현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이냐? 네.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잘 생각했다. 도형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도현의 사업과 인맥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도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정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이상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도형아.
위험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객들이 저택 안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민희를 지켜주세요. 이도현은 칼을 들고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여러 명이었고 이도현은 혼자였습니다. 정숙은 민희를 품에 안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미나. 내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정숙도 불안했습니다. 이도현이 위험에 처한 것이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도현의 호위무사들이 나타나서 자객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떠나야겠군요. 빨리 준비하자. 이도현은 급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게 맞을까요? 도형아, 진짜 소중한 건 함께할 가족이야. 다른 건 다시 만들 수 있어. 며칠 후 이도현 가족은 조용히 한양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저택과 막대한 재산을 뒤로하고 마차 안에서 민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의 고향으로 간다. 네가 태어날 뻔했던 곳으로. 거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길은 멀고 험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20해 만에 찾은 가족, 이제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도 계속해서 추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도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산길에서 또다시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도현,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쫓는 것이냐? 내가 알고 있는 비밀들, 그것들을 묻고 갈 수는 없다. 이도현이 정치적 비밀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도현은 어머니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어머니, 민희와 함께 먼저 가세요. 안 돼. 함께 가야 해. 가족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야. 정숙의 말에 이도현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 마침내 자객들을 물리치고 세 사람은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정숙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20해 전 이도현이 태어난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은 정숙의 귀향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도현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분이 혹시 도영이인가요? 예, 제 아들입니다. 20해 만에 찾았어요. 세상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어린 도영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었거든요. 정숙이 어멈, 참 다행입니다.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겼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서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진 이도현에게 시골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처럼 그를 가르치면 어떨까? 그를 가르친다고요? 내 아버지 한규석은 마을의 훌륭한 선생님이었어. 너도 학문이 깊잖니? 이도현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도현은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한양은 어떤 곳이에요? 한양은 큰 곳이지만 여기만큼 평화롭지는 않단다. 아버지, 저도 공부할래요. 그래, 미나. 함께 공부하자. 서서히 이도현 가족은 마을에 적응해 갔습니다. 정숙은 마을 부녀들과 어울리며 예전의 활기를 찾았고, 민희는 마을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평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을 지나다니곤 했습니다. 혹시 이도현을 찾는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한양에서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이도현이라는 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도현 가족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조정에서 찾고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희는 평범한 농민들 뿐입니다. 다행히 관리들은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쟤 때문에 마을 사람들까지 위험해질까봐. 걱정 마라.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니. 쑥. 그리고 내가 진짜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도현은 어머니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도현 가족이 마을에 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민희가 갑자기 아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배가 아파요. 어디 보자.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 혈맥병의 후유증은 아닐까 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소화불량입니다. 마을의 의원이 진찰을 해본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예전에 큰 병을 앓았던 것 같군요. 네. 혈맥병이라는 걸. 아, 그 병이면 완전히 나았다고 해도 가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네, 하지만 지금처럼 가족들이 곁에 있으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민희는 며칠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가족들의 결속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민희가 괜찮아져서. 그래.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저도 할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서 무서울 게 없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이도현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따랐고 어른들도 그의 학식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이도현은 정숙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가끔 꿈을 꿉니다. 무슨 꿈? 아주 어릴 때의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정말? 네,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머니, 그때 저에게 불러주시던 자장가. 혹시 기억하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옛날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어서 자라 꿈나라로. 이도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도형아.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네, 어머니.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20회의 공백을 메우며
가족은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여파가 이 작은 마을까지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급한 소식을 가진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도현 선생은 계십니까? 저를 찾으시는 이유가 한양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도현은 망설였습니다. 이제 평온한 삶을 찾았는데 다시 그 복잡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도형아, 내가 결정해라.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함께 할 거야. 어머니, 아버지, 우리 또 떠나야 해요? 아니다, 미나. 이제는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해.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마을 선생일 뿐입니다. 전령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도현은 마침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한 것입니다. 잘 결정했구나. 네, 어머니. 이제 진짜 새 출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20해 만에 찾은 가족은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숨겨진 또 다른 비밀들은 없을까요? 샵 챕터 3. 모성의 결단. 봄이 찾아온 작은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이도현 가족이 정착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정숙은 마을 안악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가족들 사이에는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실타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어린 시절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큰 공백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니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니가 또다시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몸이 뜨거워요. 어디 보자, 미나. 정숙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자 확실히 열이 높았습니다. 혈맥병의 후유증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니가. 걱정 마라. 내가 있잖니. 하지만 이번에는 열이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의원도 난감해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전에는 쉽게 나았는데. 혹시 다른 병인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혈맥병의 재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에 했던 치료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에 했던 치료로도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내 손자를 위해서라면. 할머니, 저 때문에. 아니야, 미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정숙은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자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의연한 표정으로 이도현을 찾았습니다. 도형아, 치료를 시작하자.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어. 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잖니. 하지만 어머니가 위험하면
엄마가 죽어도 너와 민희만 살면 돼. 그런 말씀 마세요. 도형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야. 자식과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도현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치료는 전과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정숙이 어멈, 우리도 뭔가 도울 일 없겠소?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 아닙니까? 우리라도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숙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교하게 준비했습니다. 마을의 무당까지 참여해서 의식의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에 고합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손자에게 닿기를. 무당의 의식이 시작되고 의원이 조심스럽게 정숙의 팔에서 피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네, 계속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많은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의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직 부족해.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침내 충분한 양의 피가 모아졌고 그것을 민희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도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민희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고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잃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빨리 침상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정숙을 돌봤습니다. 며칠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던 정숙은 온 마을의 정성 덕분에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민희도 완전히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행이다, 미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게 할머니가 할 일이지.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이도현은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희생하시는데 자신은 과연 뭘 하고 있는가? 한편 이도현은 비밀리에 한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혈통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더 정밀한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온 전문가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혈맥 관계가 99.9% 확실합니다. 이 정도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혈맥병, 실제로는 유전적인 질환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도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희의 병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소행이었다니. 누가? 왜? 아마도 대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한양에서 따라온 놈들이군. 이도현은 분노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아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에 그날 밤 이도현은 정숙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민희의 병이. 독 때문이었다고? 네. 제가 한양에서 만든 적들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 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도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도망만 다닐 수는 없고. 그럼 맞서 싸워야지. 어머니?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정숙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2번이나 위험에 빠뜨린 적들에 대한 분노가. 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도망만 다닐 거냐? 언제까지? 그렇지만 도형아, 엄마도 이제 지쳤어. 평생 불안해 떨며 살 수는 없잖니. 이도현은 어머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며칠 후 이도현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니?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버지,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돼, 미나. 너는 할머니와 여기 있어야 해. 아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어머니?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떨어져서 걱정하느니. 함께 가서 모든 걸 해결하자. 이도현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와 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도형아, 엄마를 믿어라.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걸 끝낸다. 어머니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래. 누가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지 확실히 알아내고 그들을 처단하자. 정숙의 결의에 찬 모습에서 이도현은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온화하기만 했던 어머니에게 이런 강인한 의지가 있었다니.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정숙이 어멈, 정말 가시겠다는 겁니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할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도현 가족의 결심을 지지했습니다. 그들도 좋은 사람들이 계속 위협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몇 명이 호의를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할 텐데. 선생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도울 차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도현 가족은 든든한 동행과 함께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길에서 이도현은 정숙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어떤 계획이신지. 먼저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요? 증거를 수집해서 관청에 고발하는 거지. 하지만 그들도 권력이 있을 텐데. 그러면 더 높은 권력에 호소해야지. 정숙의 계획은 의외로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도현 가족은 조용히 숙소를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정보부터 수집해야겠습니다. 그래. 누가 우리 미니에게 독을 먹였는지. 며칠 동안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도현을 괴롭히는 세력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대감,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합니까? 대감을 노리는 세력이 세 개의 파벌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 개요? 네. 첫째는 대감의 옛 사업 파트너들, 둘째는 정치적 경쟁자들, 셋째는 이건 좀 놀라운데 대감의 신분의 의문을 품는 세력들입니다. 제 신분의 의문을? 네. 대감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공한 것을 수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자라는 것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도현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형아, 이럴 때일수록 당당해야 해. 당당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진짜 모자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버리는 거야. 어떻게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정숙의 제안은 대담했습니다. 숨어서 해결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바꿔서 공개적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는 놀라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도현이 자신의 친어머니와 함께 공개석상에 나타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정말 나타날까? 그의 어머니라는 사람도 온다던데. 과연 진짜일까? 한양의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드디어 공개 모임의 날이 왔습니다. 한양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도현은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현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도현의 어머니 김정숙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동안 저를 둘러싼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모자는 20해 전 헤어져서 최근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혈통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정숙은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유품들, 혈맥 감정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한 일들. 정숙은 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나눈 일, 그리고 그 결과 아이가 완쾌된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모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에.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럼 더 확실한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혈맥 의식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위험합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증명을 위한 거니까 조금만.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갑자기 무장한 자객들이 나타나서 모임을 습격한 것입니다. 이도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누구냐? 내가 알 필요 없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도현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온 청년들과 그리고 현장에 있던 선량한 사람들까지 나서서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미나, 내 뒤에 숨어. 할머니! 정숙은 손자를 보호하면서도
아들을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격투 중에 이도현이 자객 두목을 붙잡았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말해라. 죽어도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때 다른 자객 중 하나가 중요한 말을 흘렸습니다. 대감, 이미 발각되었습니다. 조용히 해. 바보야. 대감이라고?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때 현장에 있던 관리 중 한 명이 갑자기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런. 들켰군. 저 사람을 잡아라. 마침내 진범이 드러났습니다. 이도현을 괴롭혀온 장본인은 관청의 고위 관리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 가족까지 해치려 했단 말입니까? 내 아들을 서서히 죽게 만들면 너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악마 같은 놈. 정숙이 분노했습니다. 무고한 손자를 이용해 자신들을 괴롭힌 악인에 대한 분노가 사건이 공개적으로 해결되면서 이도현에 대한 모든 의혹이 말끔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혀온 세력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이도현 대감, 정말 죄송했습니다. 의심해서.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무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안전한 거예요? 그래, 미나.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이도현은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보다는 조용한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저도 마을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 의외의 인물이 이도현을 찾아왔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 의외의 인물이 이도현을 찾아왔습니다. 이도현 대감, 잠시 뵙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조정에서 왔습니다. 대감의 일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대감께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싶다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관직의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제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조용한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말 고집스럽군요.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평범한 삶을 원합니다. 높은 관리는 아쉬워했지만 이도현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도현은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떠나는 날, 한양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대감, 정말 가시는 겁니까? 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겠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저희 마을에 놀러 오세요.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마차가 한양을 벗어나면서 이도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후회는 없으신가요? 뭘 후회해. 내 아들과 손자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저도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 미나.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길은 멀었지만 가족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도중에 정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형아, 엄마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는 살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 하지만 내 아버지가 한규석이 말렸지. 혹시 모르니 기다려보자고. 그 사람이 없었다면 엄마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그래, 그 사람도 너를 정말 사랑했어. 이도현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려야겠네요. 그 사람도 지금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며칠 후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까? 네, 이제 정말로 평안합니다.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민희는 괜찮고요? 네.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미나,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자. 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묘에 가서 너를 찾아왔다고 인사하고 싶어. 물론이지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한규석의 묘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도영이 찾았어요. 20해 만에. 정숙은 남편의 묘 앞에서 그간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몰라 배워서. 할아버지, 저는 민이에요. 할아버지 손자예요.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한규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도 기뻐하시는 것 같네. 묘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도현은 결심을 밝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로 이 마을의 선생님으로 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한 일들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가 들으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미나. 우리 모두 좋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해서 20해의 시련과 고통을 겪은 가족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도현 선생님께 온 편지입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편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도현 대감, 당신에게는 아직 모르는 가족이 더 있습니다. 만나고 싶으시면 명산 큰절로 오십시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는 가족이라니. 혹시 다른 형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너 하나뿐이었는데. 하지만 편지는 분명히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가족은 명산 큰절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자. 혹시 모르잖니? 네, 어머니. 저도 같이 갈래요. 명산 큰절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미 만났던 그 늙은 스님이었습니다. 왔구나, 도연아. 스님, 편지를 보내신 건 스님이십니까? 아, 그렇다.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도연아, 너에게는 누나가 있다. 누나요? 20해 전 너와 함께 이 절에 왔었지. 하지만 누나는 먼저 깨어났고
자신의 정체를 찾아 떠났단다. 그런 일이 제게는 딸이 하나 더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쌍둥이였지요. 이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제 누나는 지금 어디에? 그것을 알아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구나. 세상에 내가 모르는 딸이. 그럼 저에게는 고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미나. 이렇게 해서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연 잃어버린 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이도현과 정숙, 그리고 민희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누나 이야기는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 일단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소중해. 맞아요.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20해 만에 찾은 모자의 인연, 그리고 할머니와 손자의 특별한 유대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이도현 가족은 저를 떠나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도형아, 이제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어머니. 저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속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봄이 찾아온 작은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이도현 가족이 정착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정숙은 마을 안악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숙은 오래된 상자를 뒤지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형아, 이것 좀 봐. 상자 속에는 남편 한규석이 남긴 오래된 일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슬픔 때문에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군요. 그런데 이상해. 여기에 내 이야기가 적혀 있어. 정숙이 일기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규석은 몇 달 전부터 이도현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한양에 이도현이라는 젊은 관리가 있는데 나이와 생김새가 우리 잃어버린 도영이와 비슷하다고.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셨구나. 계속 읽어보자. 일기를 더 읽어보니 한규석이 상당한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자가 정말로 존재한다. 나이는 22, 키는 훤칠하고 학문이 깊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왼쪽 목덜미에 점 3개가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다. 다음 페이지에는 한규석이 망설이는 마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녀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것이다. 이미 한 번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었는데 헛된 희망을 주었다가 실망시킬 수는 없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사람다운 생각이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규석은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만 병이 악화되면서 직접 확인할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병이 심해지고 있다. 이제 한양에 갈 힘도 없다. 하지만 확신한다. 이도현은 분명히 우리 도영이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정숙에게 말해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이도현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 정중하게 우리 집에 조문 오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정숙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만약 내가 맞다면 정숙은 한눈에 알아볼 것이다. 어머니의 본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장례식에 온 거였구나.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였네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가족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하늘에서 한규석이 모든 것을 주선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시장에서 만난 보부상이 하는 말이 20해 전 역병이 돌 때 명산 큰절에서 아이 둘을 구했다고 한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혹시 우리 도영이에게 누나나 여동생이 있었던 건 아닐까? 뭐라고? 여자아이까지 구했다고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부상이 말하길 그 여자아이는 몇 년 후에 저를 떠나서 어떤 부유한 가문에 입양되었다고 한다. 한양 근처에 큰 집이었다는데 김씨 가문이었다고. 김씨 가문이라. 그럼 정말로 저에게 고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규석은 죽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계획이 바로 장례식이었던 것이죠. 며칠 후 가족은 한규석의 묘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모든 걸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할아버지는 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무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한규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누나도 찾아야겠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해서 가족은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규석이 남긴 단서를 따라 잃어버린 딸을 찾아 나서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또 다른 긴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이미 찾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도형아, 미나,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니. 그리고 언젠가는 누나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석양이 지는 마을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세 사람의 모습.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20해를 기다린 모성의 사랑, 기억을 잃어도 되찾은 혈연의 정, 그리고 모든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힘.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가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인연은 시간을 넘어 다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화면 터치 톡톡 2번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한국인의 한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시청 감사 인사를 답글로 드리겠습니다.